안녕하세요, 최 팀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 채권자가 이제 채무자하고 이제 금전 관계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차용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금전 거래를 할 경우에 채무자의 이제 부동산에 담보로 저당권을 이제 설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 게 채무자의 재산, 즉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에는 이제 뭐 토지나 뭐 또 이제 건물이 되겠죠. 토지나 건물에, 채무자의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즉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게 이제 근저당을 이제 설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저당을 설정을 하고 채무자에게 이제 돈을 차용을 이제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자를 이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자, 그랬을 경우에 이제 채무자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변제기일을 이제 정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제 그랬을 경우에 변제기일에 채무자가 이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근저당을 이제 실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여기서 이제 근저당을 실행을 한다는 얘기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이제 통상적으로 근저당을 여기서 실행을 한다는 얘기는 경매를 이제 실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경매는 임의 경매가 되겠습니다. 경매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의 경매가 있고, 하나는 이제 강제 경매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임의 경매는 이렇게 이제 채무자의 재산, 즉 부동산에다가 이렇게 근저당을 설정을 해놨을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기일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 채무자의 이제 부동산 근저당 설정을 해놓은 부동산을 경매에 넣는 거를 이제 임의 경매라고 통칭을 하고, 이제 강제 경매는 채무자하고 채권자하고 채권 채무 관계 때문에 이제 법원에 판결문을 나왔을 경우에, 판결문이 나왔을 경우에, 채권자가 이제 승소 판결을 승소 판결이 되었을 경우에 채무자가 이제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를 해서 경매를 넣는 경우가 이제 강제 경매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는 그렇게 해서 임의 경매 또는 이제 강제 경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자, 이렇게 채무자의 이제 부동산에다가 근저당을 설정을 하고 임의 경매를 이제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근저당이라는 게 뭐냐면은 채무자의 이제 부동산에다가 이제 저당권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근저당권이라는 정의를 먼저 내려봐야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1억이라는 돈을 예를 들어서 차용을 해줬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1억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이자를 이제 뭐 얼마 정도를 하겠다라고 지불을 하겠다라고 뭐 계약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뭐 매달 이자를 이제 얼마 정도를 지불을 하겠다라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될 텐데, 만약에 이제 채무자가 이자를 뭐 정상적으로 뭐 지불을 하면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채무자가 그렇지를 못하고 변제를 이제 못하는 상황이 되게 되면은 연체를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은 변제 기일까지 이자를 포함을 해서 채권액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연체한 금액까지를 포괄적으로 금액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을 설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할 경우에 채권 최고액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 채권 금액보다는 통상적으로 한 120% 내지 130% 정도의 금액으로 채권 최고액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억 원이라는 돈을 차용을 해줬을 경우에 채권 최고액은 1억 2천 또는 한 1억 3천 정도, 그래서 나중에 이자 계산까지 해서 이자를 연체를 했을 경우를 가정을 해서
그 채권 최고액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경매를 넣을 경우에 만약에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를 못해서 채권자가 근저당 실행을 해서 임의 경매를 넣을 경우에는 그 채권 최고액까지만 만약 1억 3천이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그 채권 최고액까지만 경매를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 뭐 1억 4천, 1억 5천까지도 만약에 발생이 돼 있다 손치더라도 그 금액 이상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본인이 이제 그 받을 금액이 뭐 7천만 원 정도밖에는 안 된다. 7천만 원밖에는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경매를 넣었는데 순위가 이제 있을 수가 있죠. 만약에 부동산에 예를 들어서 이제 경매가 실행이 됐을 경우에 그 이제 순위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1순위는 국세입니다. 세금입니다. 세금. 통상적으로는 만약에 경매가 이제 실행이 돼서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이 됐을 경우에 제일 먼저 선순위는 국세입니다. 국세. 세금이 제일 먼저 1순위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는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이제 세입자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근저당권 설정자들 1순위 그 시간의 순서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낙찰 금액이 통상적으로 이제 첫 번째 경매 기일에 낙찰이 안 되면은 유찰이 되겠죠. 만약에 경매 그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뭐 3억의 이제 감정가가 나왔는데 한 번 유찰이 될 때마다 통상적으로 감정가의 20%씩 그 감정가액에서 깎이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2번, 3번, 뭐 4번 이렇게 유찰이 되면은 그 금액이 이제 점점 내려가게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만약에 한 뭐 3-4번 정도 유찰이 되게 되면은 그 낙찰 가격은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 채권 금액은 많이 뭐 채권자가 이제 여럿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그 전체 채권 금액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될 텐데 결국에는 그거를 이제 n분의 1로 나누게 되는 거거든요. 채권 금액별로 순위별로 나누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 순위별로 나눴을 경우에 그 결국에는 못 가져가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순위가 딸려서 늦게 되는 바람에. 그리고 또 내 채권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전체 채권 최고액은 1억 4천, 뭐 1억 2천 이렇게 된다 손치더라도 그 낙찰 금액이 그 적게 됨에 따라서 앞선 선순위자가 만약에 전체 금액이 커가지고 그 금액대로 다 가져가 버리고 남는 금액이 적게 된다 그러면은 그 금액 정도밖에는 못 가져가게 되는 이런 그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4천 채권 최고액이 1억 4천인데 그 금액을 다 받아야 되는데 남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밖에 내가 못 받았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나머지 그 뭐 9천만 원을 지금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 채권 최고액은 뭐 1억 4천인데 그러면은 그 9천만 원은 그냥 소멸되고 마는 겁니다. 그 9천만 원은 못 받은 걸로 그걸로 근저당권은 소멸이 됩니다. 경매가 낙찰이 되면서 그 채권 자체는 그냥 바로 소멸이 되고 끝나는 겁니다. 낙찰과 동시에. 그래서 근저당권은 경매와 동시에 낙찰이 되면은 그 낙찰 가액에서 그 순위별로 배당을 받고 만약에 남은 잔액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로 그냥 그 근저당권은 소멸이 되고 그 채권은 이제 끝나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저당권에 의한 채권 추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 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